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공조수사본부가 또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은 믿을만 합니까? 이제 국민적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조본부에 대해서 의원들의 상당수는 그래도 좀 신뢰를 검찰보다는 신뢰를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들이 뭐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접은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환 통보도 하고 다가서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18일 소환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또 관련해서 그것들이 또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까지 지켜보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뭐 송모 단장이 안보수사 단장인데요. 이분이 지금 경무관입니다. 얼마 전까지 2년 전까지 서초경찰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초고속 승진을 했죠. 자, 이 사람이 과연 안보수사단장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냐는 것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우종수 국가수사단장이 주도해서 직을 걸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희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만분의 일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그 지금 우종수 국수본부장 같은 경우 자기의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갖다가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수사가 그냥 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윤정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위 이 우종수 국수본부장만큼 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 확고부동한 사실은 내란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란죄는 확실한 것 같다라고 대부분 다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누구들에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보니까 상황 파악을 매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황 보면 총리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이런 움직임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군대 같은 경우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포커싱이 뭐가 돼야 되냐면, 적어도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위헌 위법한 친위 쿠데타인 내란을 일으킨 행위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근데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수사의 권한도 없는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심한 거지 않습니까? 권한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법에 의하면 소위 수사를 이첩하라고 얘기하면 이첩을 해야 되는데 이첩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공수처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은 민주당이 매우 엄중하게 계속 경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압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찰이 수사 잘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 핵심 라인들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윤정부 하에서 다 어떤 덕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에 맹점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처럼 충분히 그런 사실들을 밝힘으로써 그 사실을 알고 수사에 임하게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검찰 같은 경우는 좀 야당이 오늘도 보니까는 그 조국 신당의 그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가 기자 회견을 하면서 너희들 왜 검찰청법 위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좀 세게 민주당에서 몰아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비판도 뭐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요. 그 국수본부 있잖아요. 그 우정수 본부장 이하 결심을 대단히 해야 되는 게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대체할 각오를 해야 되고 능력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젠가도 저 사령관 하나 체포했는데 영장 검찰로부터 못 받은 것,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경찰 측에서 항의를 그렇게 강력하게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건은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모으는 최대 수사의 핵심은 윤석열 체포를 누가 하느냐예요. 윤석열은 검찰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기랑 똑같죠. 국방장관과 똑같죠. 자진 출두한 게 사실 피신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다고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영장 문제는 나중으로 두고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국수본에서 일단 긴급 체포에 나서는 액션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 특공대가 무기를 갖고 있어요.
실제 총격전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산으로 쳐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전 언론 앞에 비춤으로 해서 경찰의 의지도 보여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경호처의 대응에 따라서는 바로 체포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자,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저희 김민석 의원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총리시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군이든 말입니다. 내란죄의 내용을 숨기거나 수사의 방향을 이제 다른 쪽으로 끌고 가거나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동료 의원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망이 상당합니다. 국민들께서 좀 느끼셨겠지만 사실 계엄과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그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계속 계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위축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내부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검찰이나 경찰들은 더욱더 긴장하고 있을 것이고 그들 간에도 서로 100%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뭐 좀 더 그런 내용들을 좀 강화시켜서요. 국민들이 걱정 없이 저희들이 이 내란죄를 신속하게 근데 예. 윤석열 체포 의지는 보입니까?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 있고 자, 이제 이 부분은 좀 논쟁적이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문 나눌까 하는데요. 지금 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본인은 그전까지는 뭐 오락가락하다가 딱 탄핵되는 거 보고 나서서 자기도 명운을 걸고 뭐 자기 뭔가 자리를 노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 필요성까지 있으니까 나섰다고 하는데 그 아래에서 이제 일을 하는 이제 수사국장이나 안보수사단장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윤희견 청장 시절에 출제를 하고 오히려 더 철옹성처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차하면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체포도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겁대가리 상실하는 경우를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로 정치라는 것은 타이밍의 예술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브리핑을 해서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거 보고해라. 국회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받고는 있는 건지 이 내용이 알려지는 건지 국민들은 답답해 죽겠는데 예. 검찰에서는 출두하겠다고 서로 조율을 하고 있고 경찰은 공조수사본부는 체포 계획도 무슨 종이 쪼가리 한 개 갖다 주고 자 출두하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누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헌법재판소에는요 지금 탄핵하라고 댓글이 하루에도 수만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탄핵이면 다 되는데 그 수사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트워크도 좋지만 국민 답답한 거 풀어주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예. 매일 저희들이 비상의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주신 얘기들이 예. 하루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버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오버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라 오버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 오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그들도 무너지고 있다. 예. 뭐 요 정도 표현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 권력의 내적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야당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현상 유지적 질서 속에서 이걸 틀면 너무나 많은 게 겁나고 두렵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 이게 야당에도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이 계엄이라는 돌발사가 벌어졌잖아요. 그 다음 순서 풀어갈 때는 순리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모든 우리 젊었을 때 네. 수많은 혁명사를 읽었어요. 책으로. 예. 그 과정을 영화로도 보고. 지금 이 시점이 혁명적 과도기라고요. 이럴 때 뭐 절차 따지고 인적관계 따지고 한번 두고 봅시다. 우리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고요. 네. 그들이 과거의 내란 음모 그리고 내란의 그 일정의 내용들을 숨기고 은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저는 아니다. 뭐 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예. 부분은 뭐 확실히 예. 저희들도 지금 이거 자체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지금 뭐 경찰에도 자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이제 의심. 그러면 특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특검을 빨리 출범을 시키면 어쨌든 특검에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경쟁적으로 좀 더 나서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덕수한테는 김건희 특검이든 내란 특검이든 빨리 받으라라고 하는 압박은 해야 하는데 예, 결과가 바로 나올 겁니다. 나온다. 예, 예. 그럼 오늘 여기서 방송에 처음으로 공개를 해주시죠. 며칠 뒤에 나옵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도 의총에서 상설특검 우선 출범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것이 뭐 매우 전망적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포지셔닝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올라간 법안들 그냥 야당 뜻대로 수용을 하느냐,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거부권스러운 행동을 하느냐 이거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국힘에서 거부권을 한덕수 대행이 요구를 요청했어요.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거부권 행사할 거라면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시키려고 했겠죠. 네. 근데 내일 상정시키지 않고 있다 일단. 그런 것들은 이제 국민의힘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 뭐 그러면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예. 예. 네, 그러면 혹시 안건 중에 지금 상설특검이나 내란특검, 김건희특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확인을 못했지만 혹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한덕수?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추천을 해서 송부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했습니다. 송부를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바로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다음 주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국무회의로 딱 긴급 국무회의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상설특검을 빨리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상설특검은 수용하고 말고의 문제도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을 했으면 상설특검에 있는 임명하느냐, 특검을 마느냐. 임명하냐 마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또 압력을 가해서 상설특검이 그 시작된다면 대상자까지 추천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상설특검은 자연스럽게 출범을 할 것이다. 네. 예, 이렇게 봐야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검사의 숫자가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사 규모나 인력 면에서 이제 빨리 일반 특검으로 전환시켜야 될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정치적 과제로 주어진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